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정량평가 플랫폼 에피와입니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가상자산 현황을 분석한 에피와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주요 결과와 시장 인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의 원화마켓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래 지원이 새롭게 게시된 가상자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각 거래소의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에피와는 거래소별 공시와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증해 데이터를 확보했고 가격, 거래량, 평가 등급, 기술 카테고리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 3분기 동안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새롭게 거래 지원된 가상자산은 총 125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평균 평가 점수는 72점, 등급으로는 B+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지원한 거래소는 코인원으로 총 54개 자산을 거래 지원했습니다. 평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거래소는 코빗, 평균 76.8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기반 생태계별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카테고리 기준으로는 상호운용성, 브릿지, 데이터 인프라, 스테이킹, 금융상품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거래 지원 당일 거래량은 대부분 거래소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업비트, 빗썸, 고팍스는 거래 지원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일정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격 흐름은 거래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업비트, 빗썸, 고팍스는 거래 지원 당일 시초가보다 높은 종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빗은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코인원은 거래 지원 후 14일 동안 단 한 번도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는 3분기에 26개 가상자산을 새롭게 거래 지원했습니다. 평균 평가 점수는 74점,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 비중이 높았으며 주요 카테고리는 상호운용성과 브릿지였습니다. 거래 지원 후 초기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지만 14일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거래를 지원한 프로젝트는 서싱트, 리네아, 아반티스, 바운드리스, 토시, 롬바드 등 총 15개입니다. 빗썸은 3분기에 37개 자산을 신규 지원했습니다. 평균 평가 점수는 73점, 주요 카테고리는 상호운용성과 스테이킹입니다. 국내 최초 거래 지원 프로젝트로는 리졸브, 이클립스, 칼데라, 체인베이스, 트리하우스, 스테이더 등이 있습니다. 거래 지원 직후 거래량은 급등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대부분의 자산이 거래 지원 당일 시초가를 하회했습니다. 코인원은 이번 분기 신규 거래 지원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총 54개의 자산을 지원하며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평균 평가 점수는 70점, 이더리움 생태계와 스테이킹 관련 프로젝트 비중이 높았습니다. 국내 최초 거래 지원 자산은 프래그매트릭, 멀린체인, 팝캣, 펌프펀, 모브코인, 얄라 등 총 26개였습니다. 초기 6일 동안 거래량이 급등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14일간 단 한 번도 시초가를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코빗은 신규 거래 지원 자산 수는 적지만 평균 평가 점수 7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총 5개의 신규 자산을 지원했고 국내 최초 거래 지원 자산으로는 크로스와 하이퍼리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자산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거래 지원 이후 14일 동안 시초가를 한 번도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고팍스는 총 3개의 신규 자산을 거래 지원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다소 낮지만 국내 최초로 지원된 틱트릭스와 파우터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시초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 인사이트입니다. 첫째, 가장 많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한 거래소는 코인원입니다. 이는 코인원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빠르게 상장해 투자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 지원 수가 많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확대와 함께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병행해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최초 거래 지원 비중을 보면 코인원과 코빗은 40에서 50%, 업비트, 빗썸, 고팍스는 58% 이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빠르게 도입해 시장 선점을 노리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셋째, 거래량 집중도는 여전히 업비트가 압도적입니다. 신규 거래 지원된 자산의 전체 거래량 중 약 72%가 업비트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국내 거래소 시장 내 구조적 점유율 차이를 반영합니다. 넷째, 신규 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전 분기보다 둔화되었습니다. 초기 급등 후 빠르게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일부 자산은 거래 지원 직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거래 지원 자산 수가 44% 증가했지만 개별 자산의 투자 집중도는 낮아졌습니다. 유입 자금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되며 전반적인 가격 퍼포먼스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내 최초 거래 지원 자산은 여전히 긍정적인 단기 성과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거래 지원 자산보다 높은 초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신규 거래 지원 분석의 핵심은 수량의 증가,
유동성의 집중, 그리고 성과의 둔화입니다. 업비트는 시장 중심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했고 코인원은 거래 지원 확장을 통해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지원 소식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평가 등급, 거래 데이터, 프로젝트 지속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와는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더 객관적이고 안전하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